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독서가 취미인 곰선생입니다. 자, 요새야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예전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뭐 취미나 특기 이런 것들을 쓰는 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취미에다가 독서랑 그리고 뭐 이제 음악 감상 요거를 항상 쓰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취미를 그냥 갖고 있다라고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너 별로 취미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표정이 느껴졌었어요, 정말로. 그런데 저는 진짜로 책을 읽는 것을 제 습관으로 하고 있고 정말 취미로 하고 있고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열심히 지금 잘 듣고 있고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 독서 습관이란 것이 어떻게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습관이 되었는지, 그리고 이제 취미까지 되었는지, 그리고 뭐 지금도 학생이건 지인이건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, 또 제가 어디로 움직이건 뭐 자리를 움직이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움직일 때도 항상 제 가까이에 두고 있는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어렸을 적부터 거의 반강제로 책을 읽었어요. 제가 어떤 영상에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기는 한데, 예전에 이게 9시가 되면은 이제 차임이 울리고 이제 착한 어린이는 자야 할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울리면서 9시 뉴스가 시작됐고, 저희 집에서는 무조건 8시 30분부터 9시까지가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그게 나라의 법인 줄 알았어요. 자, 오랜 시간 굉장히 그렇게 살았죠.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. 저는 사실 그때에 아마 책 보는 습관이라든가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몸으로 좀 체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자, 뭐 그리고 머리 커서는 안 했죠. 그래도 그냥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,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히 책을 사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빌려 읽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항상 사서 소장하는 걸 좋아했고,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 당시에는 뭐 문학책이라든가 이런 철학, 인문학 이런 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. 뭐 과학 관련한 실용서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군에 있었던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. 이제 고민이 많았을 때죠. 그 젊은 친구들 다 그때쯤 이렇게 2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이제 그 시기가 항상 막 고민이 많고 뭘 해야 될까 그런 시기였잖아요. 근데 그때 이제 서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게 될 요 책을 발견했습니다. 여기 지금 거꾸로 나오겠죠.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인데요. 자,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. 고인이 되신 이제 구본영 선생님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요 책이고, 당시 정말로 진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힘든 시기였을 때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와 닿았어요. 사실 베스트셀러처럼 이렇게 막 진열되어 있는 책도 아니었고, 뭐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이렇게 세로로 꼽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봤는데, 너무 그냥 제목 자체에서 제가 이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이걸 책을 꺼내가지고 진짜 정말 거의 뭐 그 좀비처럼 이게 오 해가지고 딱 꺼내서 첫 페이지를 딱 읽었을 때 정말 제일 먼저 나와 있는, 지금도 제가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말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, 확실한 죽음에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삶으로의 선택이었다. 이 한마디가요, 제 인생을 정말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한 한마디였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, 그 상황마다 그 사람마다 그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문구 하나나 노래 가사 하나가 되게 팍 꽂히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나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딱 되어 있을 때 한마디가 저한테 딱 꽂혔을 때의 그 어떤 그 마음 아픔과 그냥 이렇게 뭐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기분들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저한테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게 아마 이 한마디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. 확실한 죽음으로부터 죽을지도 모르는 가능한 삶으로의 선택. 이것이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꾸는 정말 큰 한마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책을 사오고요,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 읽었어요. 한 번에 다 읽고,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그냥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.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, 이후 제 삶은 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자신을 합니다. 자, 그 이후에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를 지금 20년 가까이를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요. 지금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.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고,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지금 그냥 뭐 먹고 살 만큼의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고, 저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, 머릿속에 굉장히 다방면에 많은 지식이 쌓여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.
자, 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은 자기계발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거의 99%의 확률로요,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출판된 자기계발서라는 것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습니다. 그게 국외 저작원 아니면은 뭐 국내 저작원 간에 말이죠.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중에서 꼭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구본영 선생님의 삶을 봤을 때 그분은 정말 얘기하신 대로,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오셨던 것 같고,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뜨거운 것들, 그 무언가가요 정말 글 속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런 기분이 조금 느껴졌던 책이 지그지글로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, 그 외에 일단 다른 외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고, 그러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요.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싶은 생각은 들어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제 어떤 기분이 바뀐다는 느낌을 거의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런 책이었는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자, 실제 제가 어떤 자기계발서를 쓰신 두 분과 어떤 저자와의 만남, 이런 것들이 어떤 당첨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봐서 만나뵀던 적이 있었는데요. 자, 이 자리에서 뭐 그분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. 사실은 정말 실망스러웠던 분이고, 참 글을 쓰는 것과 행동과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구본영 선생님만큼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정말 이 정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, 제가 많은 분들은 아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 책에서는 거의 유일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더더욱 구본영 선생님의 대단함을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자, 이 책은요, 조직과 개인의 어떤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철저한 실용서입니다. 그러니까 대량 실업 시대의 자기혁명,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회라는 것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 큰 화두예요. 큰 화두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. 여기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사례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. 자, 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요, 1988년도 북해의 어떤 그 석유 시추선 폭발 사고로 168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답니다. 근데 그 사건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. 그때 그 북해면은 엄청나게 추운 바다 아니겠습니까? 그 추운 바다에서 그 석유 시추선이 폭발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말을 하면서 그 앤디 모칸이 선택을 했던 것은, 석유 시추선 위에 있었으면 반드시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. 당연히 죽었겠죠. 그래서 사실 다 죽었어요. 168명인가가 사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 한 분은 내가 저 바다로 뛰어들면은 어떻게든 0.1%라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, 이것을 봤다라는 겁니다.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, 결국에는. 어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그 전설처럼 전해져오는 얘기가 되겠지만,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렇던 것 같아요. 어느 조직에서 내가 확실하게 죽을지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에게는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닐까, 이런 것들을 했었고, 사실 저의 20대 중반에 저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. 있는 삶을 살았지만, 그래도 저는 누군가에라도 얘기를 해준다면은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은 절대로 거기서 있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도 항상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왜 개인이 변화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인 기업이라는 개념이에요. 제가 이 책을 뒤에 지금 요번에 봤는데, 초판이 발행된 게 1998년이고요. 이게 지금 제가 갔던 거는 개정판인데, 개정판은 2001년이었어요. 2001년도에 그때 이미 1인 기업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, 사실은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 됐어요, 1인 기업이라는 것은. 그런데 그 시기에 1인 기업을 주창을 하셨고, 실제로 1인 기업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구본영 선생님입니다. 이제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. 네.
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나고 이제 뭐 조직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책이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책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20년이 넘은 책이고요. 제가 계속 꾸준히 보는 책이지만 지금 일어나 버린 현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지금 봐도요, 이게 오래된 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.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요, 정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. 이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그도 여전히 많이 붙어있고 볼 때마다 뭐 어디든지 다 보면은 뭐 형광펜이라든가 옆에 이제 뭐 글자를 써놓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볼 때마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여전히 지금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실 뭐 이 구본현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전에 많은 저서를 남겨주셨고요. 구본현 선생님 쓴 책은 제가 거의 한 권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읽었어요. 거의 다도 아니고 정말 다 읽었어요. 다 읽었고 그 중에 이제 이 책 말고도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책은 제가 후배들한테도 꼭 선물을 해주곤 하던 그런 책입니다. 지금 한동안 제가 뭐 누구한테 이게 책 선물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별로 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저는 익숙한 격과의 결별 그리고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것을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어떤 학생이 됐든지 간에 뭐 지인이 됐든지 간에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. 저는 이 구본영 선생님은 이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구본영 변화경영연구소에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모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고 결국 2013년에 작고하셨어요. 근데 그때 이제 꽤나 좀 슬펐었던 전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이 책을 여전히 곁에 두고 뭔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그냥 의뢰 꺼내가지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읽어보고는 합니다. 이제 올해 본 만큼 여기저기 지금 플래그도 붙어 있고 뭐 표시도 되어 있고 이런데 요거 딱 하나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. 제일 앞에 있는 초록색 플래그입니다. 이거 뭔가 한번 볼게요. 경험적 회의주의, 저항의 네 번째.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에 대한 저항이 있죠. 그게 바로 보면 경험적 회의주의라는 겁니다.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꾸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말을 어차피 해봐야 안 돼. 어차피 해봐야 안 돼. 이런 것들. 여러분들 혹시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보실 거예요. 근데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. 해봤어? 해봤냐고. 그러니까 그 해보지 않고서도 무조건 안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경험적 회의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는데, 자 여기에서 이것이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빨간색 줄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자, 많은 경우 실패는 방법론이나 접근 방법이 잘못되어 생긴다기보다는 단호하고 끈질긴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태반이다. 이거 정말 맞죠?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. 이것이 있잖아요. 실천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요. 죽었나 깨어나도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.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.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요.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. 당연히 실천을 하고 그것도 아주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이 뭔가 성과가 일어나는 게 인생이죠.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이거는 조직이나 개인의 어떤 사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저는 당연하게 제가 뭔가를 하려고 바꾸려고 할 때 뭐 바꾸려고 되겠어? 이런 마음 속에서 드는 이런 마음조차도 그것을 극복을 해내 나가야만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좀 더 나은 삶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은요, 이런 책입니다.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, 특히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사회생활을 좀 하고 직장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더불어 같이 좀 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책은 피터 드러커의 조건 시리즈가 있어요. 전번 제가 프로페셔널의 조건, 그 다음에 변화 리더의 조건, 이노베이터의 조건 해가지고 조건 시리즈 이게 3권이 있는데요. 이 책이 조금 더 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서도 진짜 1인 기업 그리고 내가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방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참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잘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될
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유익한 영상이셨으면 하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